자, 오늘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4월 17일에 진행이 된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전류원과 전화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은 이상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무한대이고 기억이 틀리고 이상적인 전화번의 내부 저항은 0이다. 단락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니은을 보면은 정답은 3번밖에 없다. 약간 아쉬운데 디귿과 리을도 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전류원의 내부 저항은 전류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부 저항은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되고 전화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태분함 구성할 때랑 노튼이랑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렬과 직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을이 맞게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 2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회로의 마디. 노드는 4개다. 노드를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도 노드가 되겠고 이쪽도 다 노드가 하나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겠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니까 1번은 옳은 보기. 2번 회로의 루프는 3개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커다랗게 루프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2번도 맞는 보기이고 3번을 보시면은 이제 키르이호프 전압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진다. 지금 V1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V1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VR1 이렇게 가다가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VR2 이것이 0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V1이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V1 마이너스 VR1 마이너스 VR2 이것이 0이 나오고 문제의 식과 비교를 했을 때 이것과 이것과 이 부분이 같으니까 VR2가 변형이 되어서 이것과 같아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번 식을 세워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VR2 쭉 가다가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VR3 쭉 가다가 플러스 만났으니까 플러스 V2는 0에서 우리가 R2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나오기 때문에 3번도 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 맞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키르이호프 전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전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 노드에서 보면은 IR1이 들어가서 이것이 나눠지는데 IR2 플러스 IR3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식을 만드셔도 되고 또는 이 점에서 보았을 때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나가는 것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IR1 마이너스 IR2 마이너스 IR3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의 식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RC 직렬 회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았다. 전압 2V의 회로의 양단에 인가했다. T가 0.05세크일 때 저항 아래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된다면 전압 2와 커패시턴스를 구해라. 지금 RC 과도 회로이기 때문에 일단 C정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이 5000이고 C를 모른다. 우리가 C를 모르지만 여기 있는 부분이 C정수가 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C정수 분의 1 곱하기 T인데 0.05를 넣었을 때 이것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니까 T에다가 0.05를 넣어줍니다. 마이너스 없애면서 양변에 20을 곱하면 여기가 200이 나오고 C정수가 이제 200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200분의 1이라고 두시면은 여기 C가 곱해져 있고 이것이 200분의 1이다. 그럼 C는 이제 5 곱하기 200 곱하기 K분의 1이다. 5 곱하기 200은 K로 바꿀 수 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면서 커패시턴스는 1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1번과 3번에서 골라주시고 이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치트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걸리는 전압이니까 C는 처음에 단락 상태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모두 아래 걸리겠다. 초기 값은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최종 값은 이제 C의 전압이 다 걸리기 때문에 0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에 마이너스 아까 C정수가 200분의 1이니까 200T가 될 것이고 플러스 0이 되는데 이것이 아래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T에 0.05를 넣었을 때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2가 1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을 때 유효전력을 묻고 있습니다. 유효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는데 그냥 곱하면 안되고 켤레를 만들어서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곱한 다음에 실수 부분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라고 계산하고 이렇게 곱하면 1000이 나오고 허수끼리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50이 나오게 되고 950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평형 3상 델타 결선에 X점 표시된 지점에서 단선이 되었다. 단자 A하고 B 사이에서 인가된 전압이 120V일 때 저항 RA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회로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RA가 있는데 RA가 1옴이고 RB가 지금 똑같이 1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RA가 대문자가 3옴이 있는 것이고 RB와 RC가 이렇게 하나 있고 두 개 있다. 3, 3인데 합쳐서 6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3과 6을 치면은 2옴이 나오기 때문에 총 저항은 4옴이 될 것이고 지금 120V를 인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누어 주시면 이것은 30A가 나오고 정답이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부하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부하의 임피던스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분항 회로로 구성을 해서 RTH 태분항 저항의 값이 A 플러스 JB의 값이 나온다. 이런다면 켤레를 취해서 A-JB를 골라주시면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는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큰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L이 6만큼 있고 여긴 C가 5만큼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았을 때 이렇게 병렬이니까 L이 안 그래도 C보다 큰데 여기서 병렬이라서 C 부분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 RTH 값이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A 플러스 JB 형태로 나오겠다. B가 양수일 때 플러스가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정답이 아니고 여기서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10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1번을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출제자가 된다면은 5-J4 5-j6 이런 선지를 더 넣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석으로 문제를 풀어본다면은 이제 전화번은 단락을 시키고 여기서 임피던스를 보았을 때 R3가 2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6만큼 있으니까 j6이 되겠다. 플러스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병렬 계산해보시면은 이 값들이 지금 5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산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전 5로 묶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먼저 해보시면은 1-j 그리고 R1과 병렬이니까 플러스 1분의 2개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1-j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유리화를 하면은 이제 이 값은 2의 제곱 더하기 1 제곱분의 여기에다가 2 플러스 j를 곱하는 거니까 실수 부분은 2 플러스 1이 되면서 3이 나옵니다. 이제 허수 부분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j 2 그리고 플러스 j니까 마이너스 j가 되고 5를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이 부분의 임피던스 값이 3 마이너스 j가 될 것이고 2 플러스 j 6과 더해줍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5가 나오고 이렇게 더했을 때 플러스 j5가 나오기 때문에 켤레를 취해서 정답을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그림 가와 나는 두 개의 물질에 대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다. 지금 이 면적이 작고 면적이 크고 보자력이 3배이고 잔류자기가 3배인 상태입니다.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의 물질은 나의 물질보다 손실이 크다. 면적이 히스테리시스 손실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가 손실이 큽니다. 가의 물질은 나의 물질보다 보자력이 크다. 틀린 설명. 나의 물질은 가의 물질에 비해 고주파 회로에 더 적합하다. 이건 좀 이따 보는 걸로 하고 나의 물질은 가의 물질에 비해 영구자석으로 사용하기에 더 적합하다. 영구자석은 잔류자기도 커야 하고 보자력도 커야 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인 이유는 이제 4번이 옳으니까 3번이 틀린 걸 알 수 있는데 3번이 왜 틀린지 보겠습니다.
나의 물질은 가물질에 비해서 고주파 회로에 적합하다. 이제 고주파 회로라는 것은 주파수가 매우 높고, 주파수가 매우 높다는 것은 주기가 굉장히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떠한 회로에 이 물질들이 있을 때 전압이 인가되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인가되었다가 또 인가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도는데, 나를 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 면적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주파 회로에 적합하지 않고 영구자석에 적합하게 되겠습니다. 즉 고주파 회로와 영구자석은 반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자, 다음은 8번 문제. 이 회로의 역률이 1이 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2하고 플러스 J1이 병렬 연결이니까 이렇게 되고, 유리화를 해보시면 2의 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에다가 2-J를 곱하는 거니까 J4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면서 이 부분을 용량성 리액턴스에서 해결해 주시면 역률이 1이 되는 거니까 5분의 J4가 나오고 5분의 4인 3번을 골라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그림의 YY 결선 평형 3상 회로에서 전원에서 공급되는 3상 평균 전력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고 각도가 같은 회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상에서 회로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220에 전원이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때 부하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돼서 2분의 55 각도가 30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임의의 부하 임피던스가 있을 때 이것의 각이 세타라고 하고 병렬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Z 세타 더하기 Z 세타 분의 Z 제곱 2세타가 되는 거니까 이것을 계산했을 때 2분의 Z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각도는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이런 회로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이 부분은 없어졌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성선에 있기 때문에 회로가 이렇게 돌면서 전류가 모아졌을 때 평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 임피던스를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저항이나 어떠한 임피던스가 있다면은 꼭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중성선에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를 계산해보시면은 Z분의 V제곱 코사인 세타에다가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 곱하기 2분의 55분의 220 곱하기 220 곱하기, 지금 각도가 30도 차이 나기 때문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계산했을 때 지워지면서 이렇게 4가 남고 곱하면 880 곱하기 3이니까 2640 루트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은 10번 문제. 어디서 많이 본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S가 오랜 시간 동안 개방이 된 상태에서 T가 0초일 때 닫혔다. 이때 T가 0보다 클 때 전류 IT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 치트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T가 0일 때 닫혔을 때 이쪽에 흐르는 초기값을 구해보면 먼저 여기가 없을 때 생각하고 4하고 전류가 나누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A가 있을 것이고 최종값 여기를 단락시켰을 때 지금 저항의 B가 1대 3대 1이니까 전류의 B는 1분의 1대 3분의 1대 1분의 1이니까 3대 1대 3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걸 다 더한 7분의 3 곱하기 2A의 값이 최종적으로 흐를 것이고 7분의 6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가로를 닫아주고 2의 마이너스 시정수를 구할 것인데 여기가 닫혀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시정수를 구해줍니다. 저항을 구해보면 4가 있고 4하고 12가 병렬이다. 4 더하기 12하고 4를 병렬해주시면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12는 3이니까 4분의 3이 되면서 곱하면 3이 나옵니다. 즉 저항은 7이 나오고 L값은 3.5이기 때문에 R분의 L을 해주시면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에 2t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값을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7분의 6이 나오겠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하였을 때 7분의 1,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7분의 6이 있으니까 7분의 1로 묶었을 때 6 플러스 1, 2의 마이너스 2t가 되면서 정답이 1번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인덕턴스 LA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패러데이 식에서 보면 마이너스 dt분의 n 곱하기 d 파이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l dt분의 di가 됩니다. 여기서 1번을 보시면 전압과 전류의 비례상수라고 나와 있는데, 전압과 전류의 비례상수라고 보기에는 미분 요소가 있기 때문에 비례상수라고 보기 어렵고, 이제 이 식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았을 때 n 파이는 li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문 횟수가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즉 자속과 전류의 비례상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인덕턴스의 정의는 같은 전류를 흘렸을 때 얼마나 많이 자속이 나오는가, 그거에 대한 비례상수이기 때문에 2번이 옳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의 자속과 전압에 대한 비례상수, 전력과 자속에 대한 비례상수 다 이상하기 때문에 틀리고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R을 직렬 회로해서 이러한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10, 역률이 0.8이다. 이때 R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L을 조정해서 역률이 0.4가 되었을 때 이때 회로의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R도 모르고 지금 유도성 리액턴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압 200을 가했을 때 이 전류가 10A가 나왔다. 그리고 루트, 그러니까 임피던스 분의 저항을 했을 때 이 값은 0.8이다. 이때 역률이 0.4가 되었다면 전류는 얼마가 흐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R이 어느 정도 값이 있고 유도성 리액턴스가 어느 정도 값이 있을 때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고 이 각이 세타일 때,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10A의 전류가 흐른다. 그럼 우리가 R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L을 조정해서 역률이 0.4가 됐다. 즉 더 떨어졌기 때문에 세타가 더 커져서 이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코사인 세타가 여기 세타2라고 하면은 코사인 세타2는 0.4다. 그럼 이때 임피던스를 Z2라고 한다면 이것은 0.4분의 R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임피던스를 Z1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0.8분의 R이 되는 것이니까 임피던스가 2배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는 절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R에 인가되는 전압이 지금 6V일 때 저항 R 값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여기는 5ohm이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Rohm이 될 것이다. 여기가 21V인데 여기에 6V가 걸린다는 것은 이제 5ohm에다가 15V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전압의 B가 지금 3으로 약분했을 때 5대 2이기 때문에 저항의 B도 똑같을 것입니다. 5대 2분의 R이 지금 5대 2니까 2분의 R이 그대로 2가 될 것이고 R은 4ohm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은 14번 문제. 그림 가와 같이 면적이 S이고 극간 결이가 D인데 내부 유전율이 입실론이고 나는 이런 식으로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전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렬 연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 나에서 커패시터의 전체 정전 용량은 가에 비해서 몇 배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C0라고 한다면 나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3C0가 될 것입니다. 간격이 3분의 1이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6C0가 될 것이고 여기는 9C0가 될 것이다. 그럼 이 직렬 계산이기 때문에 전체 C 값은 마이너스 역수했을 때 C0는 생략하겠습니다. 9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되고 이제 3 곱하기 3하고 2 곱하기 3이 있으니까 18로 통분을 하면 이 값은 이제 18분의 2, 3, 9, 6이니까 다 더했을 때 11이 나옵니다. 11이 되고 이걸 역수하면은 11분의 18이 나오고 정답으로는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그림의 평형 3상 YY 결선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선관전압 VCA, 여기 VCA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고 각도는 마이너스 210이면서 상전압 VCM보다는 크기는 루트 3배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이 부분은 맞는데
마이너스 210도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VCN의 값이 마이너스 240이기 때문에 플러스 30을 했을 때 210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선전류 IAA, 부하 상전류 IAN, 부하 상전류 IAN과 크기는 동일하고 ZP가 유도성일 때 부하 상전류 IAN의 위상이 선전류보다 뒤진다. 지금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위상이 똑같고 이 부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3번 중성선 전류는 이 값이 다 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 4번을 보시면은 부하가 델타 결선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 동일한 부하 전력을 위한 부하 임피던스는 기존 임피던스의 3배이다. 동일한 부하 전력, 즉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은 선간 전압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보면은 델타로 바꾸었을 때 델타는 이제 임피던스의 값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3배가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임피던스의 3배를 해야 같은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고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그림의 회로는 동일한 정전 용량을 가진 6개의 커패시터가 있고 이때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C5에 여기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C1에 충전되는 전하량과 같다. 이제 우리가 Q는 CV를 이용해서 전하량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C1과 C5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압만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봐도 좀 틀린데 이제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드가 다 같기 때문에 다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여기가 C1이 되고 여기서 C2 그리고 C3 그리고 C4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시 병렬로 C5 그리고 C6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시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C0라고 한다면 여기는 3C0가 될 것이고 여기는 2C0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압을 걸 때 1대 3분의 1대 2분의 1만큼 전압이 걸리니까 6을 곱하면 6대 2대 3만큼 전압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C1과 C5에 걸리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C1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크고 충전되는 전하량이 더 크겠습니다. 1번 틀리고 C6의 양단의 전압, C6의 양단의 전압은 C1의 양단의 전압의 2배이다. 지금 C1에 걸리는 전압이 C6의 2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고 3번을 보시면은 C3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C5에 충전된 전하량의 2배이다. 지금 전압의 비가 2대 3이기 때문에 C3에 충전되는 전하량은 C5에 충전되는 전하량의 3분의 2배가 옳게 되겠습니다. 3번도 틀리게 되겠고 4번을 보시면 C2의 양단의 전압은 C6의 3분의 2배이다. 보시면은 3분의 2배가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아래 직렬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단 회로는 정상 상태이다. 1번 VT와 IT의 위상 차이는 45도이다. 지금 오메가가 100이기 때문에 오메가 L을 구해보시면 1옴이 나오면서 저항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크기가 루트 2이고 이러한 임피던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상차에는 45도가 맞고 2번 IT의 최대값은 10A이다. 지금 최대값 전압이 10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피던스 루트 2로 나누어 주시면 5 루트 2가 나오고 이것이 IT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리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IT의 실효값은 5A이다. 지금 최대값이 5 루트 2니까 실효값은 5가 나오고 3번도 옳은 설명.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은 아래 합성 임피던스의 값은 루트 2다. 아까 루트 2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그림의 회로에서 전류 IX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회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Y결선을 델타로 바꾸거나 회로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보았을 때 이제 같은 수치들이 눈에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 노드로 보았을 때 델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Y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이 점 이렇게 되고 24옴을 Y로 바꾸면 3분의 1 되는 거니까 8옴이 나오겠습니다. 회로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8옴이 있는 것이고 나누어진다 8옴이 있고 나누어진다 8옴이 있고 여기에는 10옴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4옴이 있고 합쳐진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다. 전류가 아무튼 이렇게 올 것이니까 지금 방향이 반대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쪽에서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구하면은 이쪽의 방향만 반대니까 이쪽 저항이 지금 18이 나오고 이쪽은 12가 나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30분의 반대편 저항 12 곱하기 3A 해주시면 계산했을 때 1.2가 나오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이러한 설명이 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가번을 보면 전압과 자속에 대한 설명, 패러데이 법칙이 맞습니다. 나를 보면은 자속 밀도의 발사는 0인데 틀렸기 때문에 안 되고, 달을 보면은 회전하는 자개는 전류를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전속 밀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왜냐면 변위 전류 밀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도 전류 밀도와 변위 전류 밀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틀려서 다가 틀리게 되겠습니다. 라를 보시면 전속의 발산을 구했더니 최적 전압 밀도가 나오고 가우스 법칙이다. 정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가와 라가 맞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음은 20번 문제. 그림과 같은 전류 IT가 4kΩ의 저항에 흐를 때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전류의 주기는 6세크이다. 지금 여기 보았을 때 반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6세크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번은 맞는 보기. 이제 2번을 보았을 때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I, RMS, 실효값은 루트 주기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주기까지 IT의 제곱 DT가 되는데 이제 구간마다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인테그랄 4부터 6까지 IT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생략을 해서 루트, 지금 주기가 6이기 때문에 6분의 1 해줄 것이고 지금 다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줍니다. 4, 16, 4가 있을 때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2 하면 8이 나오고 더하기 16 곱하기 2 하면 32 더하기 8이 나오니까 이것은 루트 6분의 48이 나오고 지워지면서 루트 8이 되는 거니까 2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은 이러한 저항에 공급되는 평균 전력은 32kW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I제곱 R을 해보시면 2루트의 제곱 8 곱하기 4kΩ이니까 32kW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묻고 있는데 V는 IR에서 저항이 4kΩ이고 전류가 2루트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8루트2 kV가 나오게 되고 4번이 틀려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9급 문제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꽤나 평이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